네, 경제신문 오늘도 MD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혹시 그 학창 시절에요 800m 뛰기 많이 하셨죠? 아유, 엄청 많이 했죠. 네, 그 네. 보통 마지막 구호 외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 보면 어디선가 마지막 구호가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제가 하게 늘 되고. 외쳤죠. 아이고 저런. 네, 이번에 코로나는 그렇지 않죠. 코로나 보면 팔 벌려 뛰기를 연상하게 하는. 근데 다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저 어디에선가 또 이태원에서 이번에 또 네,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네, 네. 끝나지 않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내용, 정부의 대응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항체 검사 이야기인데요. 일반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코로나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걸렸다가 완쾌됐는데 증상 없이 지나가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뭐 네네.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집단 면역 정도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은 이미 전국 단위의 검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단 항체 검사하게 되면 뭐 진단 시약이나 진단 키트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네. 혈장 관련 기업들도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네. 관련해서는 그 전국 단위로 해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 증상이 없는 분들도 파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젠이라든가 EDGC라든가 수젠텍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핫하게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이 근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시젠이라든가 EDG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전자 진단 기반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증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 한참 진행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피를 뽑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피를 바로 이렇게 뽑아서 검사하는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라는 관점이시면 트레이딩 정도로 저희가 놓고 볼까요? 예, 현재로서는 가치가 대단히 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 관련해서 관련주의 흐름 짧게 끊어가는 전략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함께 보시죠. 코로나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개학이 또 연기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시장에선 또 온라인 교육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에도 또 호재가 들려와서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메이저 교육업체인 신남양에서 청담 러닝의 지분 약 5%를 인수하기로,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한 거죠. 근데 네. 이건 그냥 지분 투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제휴 내용과 조인트 벤처 설립 내용이 같이 있어서 네. 한한령 해제 이후에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의미 있는 거론 첫 사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한 가닥 주목을 받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이제 집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너에서 청담 러닝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영향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덜 받았고 회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도 많이 해주는 컨셉이기 때문에 청담 러닝 한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오늘 주가의 어떤 지분 투자 확정, 중국의 지분 투자 확정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세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정부 발표가 많이 되고 있죠. 한국발 뉴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에듀테크가 들어가요. 에듀테크가 사기업에서 공기업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기타 관련된 뭐 기업들 잘 점검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성과가 좋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어떠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은
그 감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짚어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피해가 이번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기사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부의 소부장 지원책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또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네. 있잖아요. 정부가 소부장 예산 올해 1년 동안 1조 원 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되는 금액인데요. 네. 이 중에서 7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쏟아붓겠다라는 정책의 방향이 네. 나오면서 이제 이쪽 다시 봐야 되는가,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 궁금증이 네. 남거든요. 어떤 뭐 관점? 올해 내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봐요. 이제, 예. 소재, 부품, 장비인데 지금 정부에서 한껏 지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소재도 좋고 장비도 예. 좋지만은 저는 부품도 좋지만은 장비주에 좀 주목하자. 어떤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주 이렇게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에 대한 뷰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는 올랐으나 이제 시장가가 좀 하락함으로 인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재고량의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정가는 올라왔지만 시장가가 좀 하락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하반기로 가면은 그 모바일 PC 디램에 대한 수요는 감소된다고 얘기하는데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 수요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요는 그 모바일 수요 부족은 PC가 커버를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 외 그 전방 업체들의 공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이제 근본 관련된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양호하다,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죠. 반도체 장비, 원익 IPS 이런 종목 주목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오 테크닉스, SFA 이런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 좋습니다. 예, 놓치지 마시고 수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 변화는 없네요. 소부장 관련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SFA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언택트 성장에 또 힘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쪽이에요.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킹소프트가 이번에 새로 상장이 됐는데요. 첫 거래에서 대박 40% 초강세를 나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나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KI, NX, 다우데이터가 오늘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막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KI, NX, 다우데이터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좀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게임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펄어비스라든가 그 W 게임즈, NC 소프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클라우드 하면은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 하면은 블록체인이에요, 그죠? 예. 뭐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삼성 SDS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아가는 종목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대단히 많습니다. 예, 여전히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 있죠, 도전 비전 예. 계속 가는 거죠. 예, 계속 성장성 측면에서는 계속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하면서 ERP 시스템 만드는 더준비존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모양새였는데 여전히 네. 관심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 네. 주셨고 삼성 SDS 게임주, W 게임즈 말씀을 주시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실까요? 외국인들은 이 시간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유한양행 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달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네네.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네.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다원시스, BC월드 제약 등등 매드팩토나 테크윙 그동안 저희 많이 다루지 않았던 종목도 오늘은 좀 포진이 돼 있네요. 어떤 네네. 관점이실까요? 외국인 코스닥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크윈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예. 이런 종목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니까 주목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매드팩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기별로 해서 임상에 대한 어떤 발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 결정을 해서 5월 14일인가 그때가 배정 기준인 것 같은데 조금 그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셔야 돼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이제 있긴 합니다만은 회사가 이제 배정 기준이나 주식이 딱 한 주당 한 주 받으니까 반토막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도 반토막은 나중에 받으시는 거죠. 언제 6월 2일 날. 자, 주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 주식 많아져서 주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반토막은 큰 수익이 났으나 반토막은 한참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과거의 다른 종목들에 의해서 비교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왔을 때 예. 매도를 하시고 무상 증자했다는 신규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되면은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원시스 반도체 전력 관련된 부분인데 좋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뭐 여러분 유한양 이런 좋은 거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뭐와 관한 종목 유효한데 KB금융. 자, 금융주가 왜 안 오를까요? 미국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그럼 금융주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융주 올랐을 때 좀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왜 올랐을까요? 쏘쏘 하셨잖아요. 네네. 금융주 그때. 그때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그 정크 본드에 대해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크게 움직였어요. 근데 5월 초에 하겠다고 이제 다시 또 계속 기사 플로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메리트. 배당 메리트, 저평가 메리트가 KB금융도 있지만 금융주의 움직임이 아주 뭐 주목해 볼 만한 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 정크본드에 대한 이슈가 미국에서 다시 매입 이슈가 발생하면은 금융주는 한껏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움직임 보고 국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예. 은행의 그 예금보다는 훨씬 좋다고 봐야죠. 단 짧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 볼 때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KB금융. KB금융. 이거 네. 이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공통적으로 유한양행 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LG화학, 2차 전지도 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CJ EDGC 진단 키트 관련 또 담고 있네요. 네네. 예, 서울 반도체까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기관 코스피 쪽에 NC소프트 업사이드 한 2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예. 앞전에 이제 그 삼성 SDI 나왔는데 지금 기관 코스피 쪽에서는 LG화학 나오죠. 지금 뭐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모아가는 종목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진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항공과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한진칼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젠, 뭐 EDGC 트레이딩, 테크인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서울 반도체 오텍 뭐 흐름 괜찮긴 한데 굳이 뭐 이런 종목까지 접근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거는 조금 중립적인 의견으로 기억해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주만 쏙쏙 뽑고 계시는 곽영훈 부장님이신데요. 시간상 방송 때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네. 노란톡 MTNW 곽영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무료로 또 접속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